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그 전에 먼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 약 30%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전립선에서 분비하는 전립선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전립선액에는 구연산과 아연 성분이 많아서 요로에 존재하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로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네, 전립선은 정자를 생성하고 살균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전립선 비대증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 출구 폐색을 일으켜서 다양한 하부 요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요도를 압박하고 소변 길이 좁아지면서 배뇨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식기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수술 부담 등으로 말 못할 고민으로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면 이 전립선 비대증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노화나 연령과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화, 즉 연령의 증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60대에는 60에서 70% 정도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70세가 되면 거의 모든 남성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의 일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고안에서 생산되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지만은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해서 활동형 남성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니까 지금 보시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나도 혹시 전립선 비대증인가 싶으실 수 있거든요. 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을 알려주시죠. 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다. 두 번째,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세 번째,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힘을 주어야 나온다. 네 번째,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기 힘들다. 다섯 번째,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 다음 중 3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비뇨기과를 찾아서 검진을 받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엔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시간 버스를 타며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탓에 소변을 참는 게 버릇이 된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런 습관 때문인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중년의 질환이 저에게 좀 일찍 찾아온 듯합니다. 가뜩이나 억울한 마당에 최근에는 옆구리와 등허리 쪽이 쿡쿡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요로결석 아니냐고 병원에 좀 제발 가보라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요로결석까지 생긴 걸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이제 요로결석까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방광 속에 정체되어 있는 소변으로 사연자처럼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립선의 기능이 악화되면서 신우신염이나 급성 전립선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지금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건데 그렇다면 혹시 전립선 암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발생 부위와 발생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암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전립선 비대증 앓고 계셔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치료 그리고 예방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뉩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소변 배출을 돕는 알파 차단제와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전립선 비대를 막는 호르몬 억제제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수술은 약물 치료로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없거나 불편감이 계속되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혈뇨가 지속될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속 예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기. 두 번째, 소변을 오래 참지 않기. 세 번째, 주기적으로 비뇨기과 검진 및 치료받기. 네 번째, 과일과 채소류 섭취를 늘리고 육류 섭취를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요. 긴가민가 알쏭달쏭했던 그 건강 속설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성 요실금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다.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 아까 배뇨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요실금도 당연히 그것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남성에게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소변을 보는 절박성 요실금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요도를 감싸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실금 역시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은 중년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전립선 비대증은 발기부전에 영향을 준다.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이건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와 관련이 됐다고 해주셨고 이 발기부전은 그냥 그 밖에 성기능과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유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약물이 성욕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인 알파 교감 신경 차단제와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가 요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정시 쾌감이 감소하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발기부전에 아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등에 의해서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내주시죠. 네, 커피나 에너지 음료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한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제가 알기로 좀 대표적으로 이노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이기 때문에 둘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면 뭐 유발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네,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주는데요. 네. 이것이 직접적으로 전립선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빈뇨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뇨 증상이 지속되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나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 섭취는 피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성의 전립선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비대해지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질환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겠지만 전립선 질환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서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무작정 참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 받으시고 증상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